도널드 트럼프 2024년 11월 6일 새벽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 도널드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형사기소를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는 방금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비연속 임기를 얻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언제나 다시 시작의 신호였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끝을 예언했습니다. 1990년대 파산 직전, 2016년 대선 출마 발표 때, 2021년 탄핵 이후, 그리고 2023년 기소 당시까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언제나 그들의 예언을 비웃듯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 끝없는 자기 재창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만들어낸 현대판 신화입니다. 퀸스의 소년 맨해튼을 꿈꾸다 1946년부터 1971년. 프레드 트럼프의 아들.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의 자메이카 이스테이츠. 부동산 개발업자 프레드 트럼프의 네 번째 자녀로 도널드 존 트럼프가 태어났습니다. 프레드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어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승자와 패자.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어린 도널드는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을 때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2학년 때는 친구의 눈을 때려 멍이 들게 했습니다. 프레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에너지와 공격성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군사학교의 밤. 1959년 13세의 도널드는 뉴욕 군사학교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로 보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소리, 완벽하게 정돈된 침대, 1c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제복검사.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지? 하지만 점차 그는 이곳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야구팀 주장이 되었고 4학년 때는 학생대위로 임명되었습니다. 밤 10시 소등 후 도널드는 손전등을 켜고 이불 속에서 부동산 관련 잡지를 읽었습니다. 퀸스와 브루클린의 중산층 아파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은 것은 맨해튼의 마천루, 5번가의 펜트하우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건물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저곳에 내 이름을 새길 거야. 그것은 단순한 10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와튼 스쿨, 그리고 맨해튼 진출. 1968년 도널드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었죠. 하지만 그는 MBA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론보다 현장이 필요했습니다. 1971년 25세의 도널드는 맨해튼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이 브루클린에 있었지만 그는 68번가의 원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검은색 슈트를 입고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57번가, 5번가, 파크 애비뉴. 그는 모든 건물을 외웠습니다. 어떤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지, 어떤 호텔이 경영난을 겪는지, 어떤 부지가 개발 대기 중인지. 맨해튼을 지배하려면 맨해튼의 모든 블록을 알아야 해. 그랜드 하얏트의 기적 1975년부터 1980년. 코모도어 호텔의 악몽. 1974년 그랜드 센트럴역 옆의 코모도어 호텔은 유령의 집이었습니다. 깨진 창문, 매춘부들, 마약 거래상들. 뉴욕시가 재정 파산 직전이었던 시절, 이 호텔은 도시의 쇠락을 상징했습니다. 28세의 도널드 트럼프는 이 건물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문제만 보지만 나는 가능성을 본다. 그는 펜과 종이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호텔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유리 외벽으로 재건축한다면, 그랜드 센트럴역이라는 입지를 활용한다면, 하얏트와 제휴한다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시청과의 협상. 도널드는 에이브러햄 비미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 이 호텔을 새로 지으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랜드 센트럴 지역이 살아납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트럼프군, 자네는 아직 아무것도 지어본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40년간 재산세 감면을 주신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시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협상은 2년이 걸렸습니다. 도널드는 시청에 138번을 방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들과 조항을 수정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1976년 40년 재산세 감면이 승인되었습니다. 뉴욕 역사상 민간 개발자에게 주어진 최대 규모의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하얏트의 도박. 이제 호텔 운영사가 필요했습니다. 도널드는 하얏트 호텔의 CEO 제이 프리츠커를 만났습니다. 프리츠커 씨, 그랜드 센트럴 역 옆에 새로운 럭셔리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흥미롭군. 자네가 얼마를 투자할 건가? 저는 땅과 건축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츠커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다는 건가?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확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금과 브랜드가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파트너가 됩시다. 놀랍게도 프리츠커는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개발자의 뻔뻔함과 확신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랜드 하얏트의 탄생. 1980년 9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황금빛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로비의 폭포, 대리석 기둥, 샹들리에. 오프닝 행사에서 34세의 도널드 트럼프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트럼프 타워, 황금 제국의 상징 1980년부터 1990년. 5번가의 보석. 그랜드 하얏트의 성공 후 도널드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5번가, 맨해튼의 심장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마천루를 짓는 것. 1979년 그는 5번가와 56번가 모퉁이의 보나니 텔러 백화점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티파니 역, 중앙공원 바로 아래. 맨해튼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였습니다. 건축가 데어 스카트와 함께 그는 58층짜리 복합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만들 겁니다. 대리석은 이탈리아 카라라산, 폭포는 24시간 흐르게, 출입문은 황동으로. 트럼프 씨, 그러면 예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진술입니다. 트럼프는 최고다라는 진술입니다. 폴란드 노동자 스캔들. 건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0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타워 건설 현장에서 불법 폴란드 이민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와 계약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고용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소송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1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경력에서 반복될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논란이 생기면 부인하고 결국 합의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1983년 11월 30일 역사적인 순간. 트럼프 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뉴욕의 모든 셀러브리티가 참석했습니다. 시장, 상원의원, 배우들, 운동선수들. 도널드는 황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트럼프 타워 글자가 빛났습니다. 로비의 80피트 높이 폭포는 대리석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분홍빛 대리석, 황동난간, 거울 천장. 그것은 과도하고 화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함에 지쳤어요. 그들은 꿈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꿈을 팝니다.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개당 1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983년에 말이죠. 이것은 당시 맨해튼 주거용 부동산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브랜드의 탄생.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이 상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팰리스, 트럼프 마리나를 오픈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3개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1987년 그는 자서전 거래의 기술 디 아트 오브 더 딜을 출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13주간 머물렀고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한다. 그는 진정한 셀러브리티가 되었습니다. TV쇼에 출연하고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에게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몰락의 시작 1990년부터 2004년.
부채의 덫. 1990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97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9억 달러를 빚졌습니다. 은행들이 모였습니다. 시티뱅크, 체이스 맨해튼, 뱅커스 트러스트. 그들은 도널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는 천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커서 망할 수 없습니다. Too big to fail. 만약 제가 파산하면 여러분도 수십억 달러를 잃습니다. 대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월 45만 달러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대신 자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이혼의 비극. 같은 해 그의 첫 번째 결혼이 파탄났습니다. 아내 이바나와의 이혼은 타블로이드 신문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마를라 메이플스와의 불륜 스캔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내가 해본 관계 중에 최고였어. 뉴욕 포스트는 마를라가 했다는 이 말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나중에 마를라는 이것을 부인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도널드는 혼자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7억 달러의 빚, 무너진 결혼, 미디어의 조롱. 이게 끝인가?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재건의 시작. 1990년대 중반 그는 천천히 부채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카지노를 구조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이선싱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건물을 짓는 대신 다른 개발자들에게 트럼프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팔았습니다. 위험은 낮고 수익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가 전 세계에 생겨났습니다. 파나마, 두바이, 토론토. 그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건물에 그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어프렌티스 리얼리티 TV의 황제. 2004년 1월 8일 MBC에서 새로운 리얼리티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습생. 도널드 트럼프는 CEO로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슈트, 빨간 넥타이, 그리고 그 유명한 헤어스타일. 16명의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고 매주 한 명씩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도널드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이것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서로에게 유아 화이어드를 외쳤습니다. 할로윈의 도널드 트럼프 코스튬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시즌 1 결승전은 2,8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도널드는 에피소드당 5만 달러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성공, 부, 권력의 상징. 정치라는 이름의 카지노 2015년부터 2016년. 금빛 에스컬레이터. 2015년 6월 16일 트럼프 타워. 도널드와 그의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는 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닐 영의 락킨 인 더 프리월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 입문 2015년부터 2016년. 2015년 6월 16일 트럼프 타워의 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 도널드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기자들은 웃었고 전문가들은 홍보 스턴트라고 일축했다. 첫 공화당 토론회에서 맥인 켈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정치적 올바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캠페인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은 올랐다. 아이오와에서 2위, 뉴햄프셔에서 압승 35%, 그리고 슈퍼 화요일. 그는 계속 이겼다. 수만 명이 유세장에 몰렸고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빨간 모자가 상징이 되었다. 기적의 승리 2016. 2016년 10월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가 공개되었다.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잡아라 발언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사퇴를 요구했다. 캠페인 매니저들은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도널드는 1990년에 97억 달러 부채를 떠올렸다. 그때도 끝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돌아왔어. 그는 형식적인 사과 후 계속 싸웠다. 2016년 11월 8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이겼다. 새벽 2시 30분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를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백악관의 폭풍 2017년부터 2021년.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은 충격적이었다.
이 미국의 참상은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끝납니다. 전통적인 화해의 메시지 대신 불편한 진실을 던졌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 해임은 정치적 지진이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수사가 시작되었고 도널드는 매일 트위터로 직접 국민과 소통했다. 2017년 12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반대했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 대사관이 개관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비핵화는 실패했지만 대화는 시작되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전화통화 논란으로 첫 번째 탄핵을 당했다. 2020년 2월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로나와 패배 2020년부터 2021년.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언젠가 사라질 거야. 마치 기적처럼이라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은 봉쇄되었고 실업률은 14%까지 치솟았다. 10월 그 자신도 감염되어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했다. 2020년 11월 3일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도널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다.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5명이 사망했다. 1월 13일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2번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불참하고 플로리다로 떠났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소화한 거 2021년부터 2023년. 말하라고 해서 트위터 계정은 영구 정지되었다. 5천만 팔로워를 잃었지만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만들었다. 2022년 8월 8일 FBI가 말하라고를 급습해 기밀 문서를 압수했다. 2022년 11월 15일 76세의 나이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23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3월 뉴욕에서 34개 혐의로 기소 스토미 데니얼스 입막음돈. 6월 연방특검이 기밀문서 사건으로 37개 혐의 기소. 8월 조지아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13개 기소. 8월 연방특검이 선거 전복 시도로 4개 혐의 기소. 총 91개 형사 혐의. 친구들은 포기를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조지아 머그샷은 오히려 절대 항복하지 마라 상징이 되었다. 기소 발표 후 24시간 동안 4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부활 2024년 1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1% 득표로 압승했다.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슈퍼 화요일을 석권했다. 3월 니키 헤일리가 사퇴하며 공화당 후보가 확정되었다. 5월 30일 뉴욕 법정은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선언했다. 11월 5일 진짜 배심원단은 미국 국민들입니다.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오후 6시 11분 유세중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스쳤다. 1cm만 더 왼쪽이었다면 치명적이었다. 쓰러졌던 도널드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피투성이 얼굴로 주먹을 치켜들며 외쳤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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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그 사진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다. 4일 후 미러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흰색 귀 붕대를 한 채 등장했다. 저는 여기 서 있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최후의 승리 2024년 7월부터 11월. 7월 말 조 바이든이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다. 선거 역학이 바뀌었다. 여론조사는 박빙이었다. 9월 10일 필라델피아 토론에서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도널드는 개의치 않았다. 여론조사는 2016년에도 틀렸어. 10월 인플레이션과 가스 가격 급등이 이슈가 되었다. 78세의 나이에도 하루 서너 개 유세를 소화했다. 조 로건 팟캐스트 3시간 인터뷰는 4천만 회 이상 시청되었다. 2024년 11월 5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차례로 이겼다. 새벽 2시 해리스가 패배를 인정했다. 78세 형사 유죄 판결, 암살 시도 생존자.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133년 만에 비연속 2임기를 얻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소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심지어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2025년 1월 20일 다시 선서했다. 취임 연설은 2017년과 달랐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첫 100일 동안 2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월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했다. 시장은 급락했지만 6월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5월 푸틴과 젤렌스키를 마라라고로 초청해 3일간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잠정 휴전을 이끌어냈다. 여름까지 실업률 3.2%, GDP 성장률 4.5%를 기록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79세의 도널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7월 13일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놓여 있었다. 1990년대 97억 달러 빚, 돌아왔다. 2015년 정치 입문 이겼다. 2021년 백악관 퇴장 돌아왔다. 2023년 91개 혐의 이겼다. 2024년 총알 살아남았다. 저녁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정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정신. 형사 사건에 대한 질문에 그는 미소 지었다. 1990년대 부채가 나를 멈추지 못했듯이, 2016년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가 나를 멈추지 못했듯이, 2024년 총알이 나를 멈추지 못했듯이,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퀸스의 흙바람 맞으며 맨주먹으로 일어섰네. 도시의 불빛 속에 홀로 선 그림자. 아버지의 발자국 따라 빌딩 위에 이름 새겼지. 맨해튼 불빛 아래 그야 망한 밤을 지샜네. 웃는 얼굴 뒤에 감춘 거래와 전쟁의 날들. 쓰러져도 다시 서 철근 같은 인생이라네. 제로 콜라 한 모금에 고독을 삼키며 웃었지. 가시밭길 걸어도 멈추지 않는 사나이의 길. 파도처럼 밀려와도 다시 서는 자여. 강물처럼 부비쳐도 꺾이지 않는 사나이 허리. 승리의 함성 뒤엔 눈물의 세월이 있고, 낙선의 쓴잔도 가슴에 새긴 인생의 훈장이라. 이것이 불멸의 노래, 후회 없이 가는 길. 백악관의 문 닫고 운명의 바람이 불어왔네. 2020의 패배는 가슴속 깊은 상처. 법정의 소리도 세상의 비난도 모두 견뎠네. 영웅이든 인간이든 외로움은 같은 법이더라. 누군가의 믿음이 되고 또 누군가의 질문이 되어 국경을 넘어선 세상 속에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다. 파도처럼 밀려와도 다시 서는 자여.
꺾이지 않는 사나이 허리 승리의 함성 뒤에 눈물의 세월이 있고 낙선의 승잔도 가슴에 새긴 인생의 훈장이라 이것이 불멸의 노래 다시 찾은 길 위에서 한 줌의 모래와 한 줌의 보석 유리병에 담긴 시대의 얼굴이라 이제는 경쟁이 아닌 함께 살아갈 내일을 본다 퀸스에서 백악관 인생의 긴 강물이여 제로콜라 한 캔을 들고 다시 새벽을 맞이하리 불멸이라 부르지 않아도 세상은 흐르고 역사는 묻는다 무엇을 남겼는가 종국이 쳐도 꺾이지 않는 사나이 허리에 승리의 함성 뒤에 눈물의 세월이 낙선의 승잔도 가슴에 새긴 훈장이라